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야? 11월 6일이네요. 11월 6일. 내일 이제 미국 중간선거 있고, 이거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 이걸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간 선거에서는 항상 이제 오바마 때도 졌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오바마 때도, 무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하면, 부작용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지는데, 요번에는 트럼프는,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요. 거의 이긴다고 돼 있고, 이제, 하원이 이제 박빙인데 민주당이 살짝, 이기는 포지션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뭐라 그러지? 세금 집행이라고 해야 돼? 자금 집행이라고 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갖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공부한 바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대로 정책들이 이렇게 착착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되는 거를 지금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일단 시장에 큰 악재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몰라요. 이제 무역 분쟁 부분은 트럼프랑 시진핑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장중에.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11월 8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큰 날인데, 그 전날에 이제 11월 7일날 그게 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돼,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요 두 날은 이제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 흔들면서 다주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좀 강하게 올릴 거냐, 거의 이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황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부정적.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갖고 있는데 이게 빠지면 맨날 언론에서 공매도 때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공매도 이 죽일 놈의 새끼들, 하면서 나는 맨날 손해본다 하는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요런 자체가, 그러니까 인식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투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빌려서 사는 거죠? 남이 가진 주식을 미리 이자 주고 빌려갖고 매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에다 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더 싸지면 이걸 사서 이거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대기 매수세, 확실한 대기 매수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막 뉴스에 도배가 되고 뭐하고 하면, 공매도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공포를 조성하는 게 좋겠죠. 막 무역 분쟁 진짜 큰일 날 것처럼, 한국이 망할 것처럼,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이런 위기론을 조장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득을 보는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에서 한국 시장이 특히 많이 흔들리고 뭐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좀 그만큼 부족해서, 투자 자산들이 보통 장기 보유 비중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는 그런 비중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변동폭이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그만큼 어중이 떠중이가 있다는 소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바꿔서 장기 투자하기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가 잘 안 오는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안 오는데, 이런 출렁거림이 잦은 시장일수록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고, 공매도는 확실한 대기 매수세다. 이제 하락이 단기적으로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여기서 더 하락하긴 힘들다. 또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공매도 이걸 갚아야 되는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또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겠죠. 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과하게 들어가면 이제 매수세가 이제 공매도가 나간 물량만큼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으면 쌓여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 지금 밸류에서. 결국은 언제든 들어올 물량인데, 이게 이제 언제 들어오겠어요, 이게.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있는데, 시진핑이랑 만약에 미국이랑 화해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저번 주 금요일날, 요번 주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날 이제 뭐 2000포인트 잠깐 깼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2000포인트 깨면 이제 바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물론 한 번 더 깰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깨가지고 흔들고 이제 올릴 가능성은 있는데, 밸류상 거의 최하단보다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구간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이 또 단기적으로 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또 이제 급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공매도라는 게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버블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뭐 이제 지수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뭐 20년치 30년치를 미리 반영해갖고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면, 이거는 한 20년 30년 동안은 못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 지수가. 20년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배 20배 갈 거예요, 지수가. 근데 이 10배 20배를 한꺼번에 끌어올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무너져갖고 20년 30년 동안 저평가에서 노는 거예요, 저평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도 공매도라든가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속도 조절이 된다고. 그 속도 조절 때문에 공매도라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렇게만 쭉 올라가 버리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가치는 이렇게 가는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때도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공매도라는 게 있으면 어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서 비싼 구간 왔다. 뭔가 이거 무슨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럼 너무 지금 비싸. 그럼 매도하는 세력과 이제 예를 들어 빌려서, 내가 주식이 없어서 빌려서 매도하는 세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싼 구간까지 다시 오고, 싼 구간 오면 또 이제 기회가 오는 거고,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까지 왔는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 이 기업이 살아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되잖아.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런 자리에서 공매도가 들어가요. 요런 자리에서, 야 이거 비싸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비싼데 더 비싸져 버리면 어떻게 돼? 공매도 손절 물량이 나온다고. 그럼 신라젠 같은 게 예를 들어서 8만원, 10만원부터 이제 공매도가 되게 들어왔어요. 공매도 물량이 되게 크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버블 뻗은 건 뭐예요? 이게 손절 라인 12만원 지나가니까 싹 손절해갖고 이게 15만원까지 튀었다 작살 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공매도라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고. 공매도 세력이라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대체적으로 이 포지션을 이용할 때 여러가지 큰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그런 구간들에 보통 이게 몰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큰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죠. 경우의 수를 보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항상 기회다. 항상 좋은 기회다.
공매도는 항상 좋은 기회다. 강하게 들어오면.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하게 빠지고 진짜 이 리스크가 현실이면, 예를 들어서 뭐 IMF 때나 뭐 이럴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는 심리가 최악의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시장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뭐 이런 정책들을 보통 많이 펴죠. 되게 예외적인 경우인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2008년도 금융위기나 뭐 이때 수준이라 그러고 굉장히 뭐 리스크 부분이 뭐 미국 무역 전쟁부터 해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리스크 요인이 나오는데 왜 나라에서는 이 공매도 뭐 예를 들어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까요? 아직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수가 뭐 이제 뭐 1800, 뭐 1700까지 만약에 빠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흔들면서 만약에 완전히 이렇게 작살이 난다 하면은 이제 공매도 이제 제한을 하겠죠. 이거 뭐 한시적으로 뭐 6개월이라든가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제 자율 반등이 들어오는 거죠. 공매도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매도할 물량들은 다 매도했고 장기 물량만 남아있다 판단되면 이제 공매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들이 이제 매수세로 들어와서 누가 주식을 안 사도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고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니까 맨날 공매도 죽이니 어쩌니 막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라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거는 뭐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생 시장이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커서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IT 쪽에 비중이 너무 많은데 IT 쪽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IT 쪽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쪽이 이제 업황의 고점을 지나간다는 사이클이 많이 나오는데 자동차라든가 우리나라 산업들을 끌고 가는 뭐 철강, 조선 요런 애들이 이제 뭐 시총 상위 지수에서 이제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섹터인데,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뭐 턴어라운드 하는, 그동안 뭐 5년, 7년 막 이렇게씩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되는 흐름들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 요인이 작용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죠. 2007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 이 공매도라는 게 나오기 뭐하고 시작할 때는 이거는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확실한 악재가 있었죠. 확실한 악재. 이제 항상 확실한 악재. 이제 이 확실한 악재가 있어야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뭐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환율 조작국 지정. 환율 조작했다. 한국, 중국.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야, 기회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게 봉이 무슨 막 15%, 20%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거의 전 종목이 이제 작살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돌릴 때는 흐름이 달라져요. 이제 바뀐단 말이야, 흐름이. 그런 흐름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살펴야 될 때고, 이거 빠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걱정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장대 음봉이 나고 지금 뭐예요? 미중 무역 분쟁. 무역 분쟁.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이 화해 제스처를 취했던 게 5월달에 있죠. 이 5월달에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고 우리는 100%를 채운 거예요. 이제 시장 버블 시장으로 간다 해서 100%를 채웠는데, 이제 작살나고, 이게 뭐 관세를 부과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 흐름으로 가서 이제 작살이 났고, 그래서 10월달에 한 방이 더 온 거죠. 10월달에 한 방이 더 왔다, 10월에. 근데 이제 10월에 또 시그널이 나왔죠. 물론 한번 이제 양치기가 됐어요. 트럼프는 이제 양치기가 돼서 요런 부분들이 5월달에 한번 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한 심리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진짜 협상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V자 반등으로 가는 거예요. 3000포인트 넘어서 이렇게 막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봐도 되고, 무역 분쟁이 장기화 된다 그러면 장기화 되는데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가나를 봐야 되겠죠.
속도 조절을 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간 진행이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포지션들을 취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보가 아닌데. 또 중국 기업들도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 수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취할 거고, 미국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쪽부터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겠죠. 그 기간이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만약에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기간 동안 이제 각국들은 각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각자 국가들은 다 거기에 대한 대응 포지션을 이제 취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혜택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제 손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는 투자를 이어가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무역 분쟁이 극적 타결되면 이건 무조건 이제 3,000포인트 넘어서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타격이 안 되고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관세율 조절하고 뭐 이런저런 협상 과정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요 정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질 거다. 결국 지수라는 거는 영원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게 세게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건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20년, 30년 후에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수 포인트가 1만 포인트가 가 있어요. 뭐 5만 포인트가 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 5만 포인트가 20년, 30년 후에 가 있어. 그때 가서 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거는 뭐예요? 바닥 아니면 무릎이잖아요. 바닥에서 무릎.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높고 낮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상승이라는 거야. 항상 경제라는 거는 영원한 상승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지수가 1만 포인트, 5만 포인트가 갈 건데 이 기간이라는 건 잡아낼 수가 없지만 결국은 항상 지금 자리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밸류상 비싸다 그러면 조금 여력을 남겨놓고 싸지는 구간이 혹시 오면 더 사기 위해서 밸류 구간이 싸면 그냥 다 박아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투자는 항상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그 복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매도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려면 그런 포지션을 줘야 돼요. 전 세계 정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9.11 테러라든가 과거에 보면 뭐 쌍둥이 빌딩에다가 이제 뭐 비행기 갖다 꼬라박아갖고 그런 문제라든가, 무슨 한국의 연평도 예를 들어서 포격을 했다든가, 물론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되게 끝났지만 뭐 이런 큰 뭔가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연평도에 이제 뭐 포격하고 뭐하고 있을 때 진짜 다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 작년 9월에 보면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왜 그럴 때는 안 들어왔을까? 그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지금 이 무역 분쟁이라는 리스크보다 더 큰 거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 9월에 요때도 이런 흐름이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요때도 만약에 갑자기 걔 누구야, 김정은이 뭐 이런 핵포기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개방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진짜 전쟁 흐름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갔으면 전쟁이 남은 결론은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전쟁이 뭐 전쟁이 만약에 날려는 그런 위기감이 조성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게 작년 9월달에 나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시그널이 안 나오고 이게 비싼 구간에서는 이미 수익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밸류상으로 이렇게 막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런 거 맞아도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이제 풀비중 사인이 들어간 거라는 거야. 왜? 이때 시그널이 해소돼서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이때랑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야. 이때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물론 버블이 했으면 이제 3,000포인트에서
무언가 뭐 이제 리스크 요인이 나오면 또 이제 무너졌겠지만, 리스크 요인이 안 나오면 또 계속 갔겠죠. 4,000포인트까지. 리스크 요인이 나와야 무너지는 거라고. 근데 이게 비싼 구간에서 우리가 밸류 책정을 딱 해서 비싼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길게 보면. 더 싸니까 그러니까 더 사야 되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그런 판단으로 이제 풀비중사인이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3,000포인트나 4,000포인트 구간이었으면, 이런 풀비중 사인이 안 나갔겠죠. 뭐 이제 70%나 사인이 나갔겠죠. 주식 70%. 그리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한 50%까지 줄일 거고. 근데 지금 구간은 그런 구간이 아니니까 그냥 100% 풀비중으로 그냥, 우리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마이너스 30% 경험했죠. 요런 것들은 앞으로 투자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이제 몇 번 계속 경험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자산이 2배, 4배, 8배, 뭐 10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봐요. 그때는 당장 마이너스 30%였는데, 뭐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만 이렇게 작살 났어요. 지금 되돌림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되돌림 조금 나오니까. 이제 뭐 한, 마이너스 15%에서 한 25%로 줄었잖아요. 이게 시장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왜 남들은 다 마이너스 40%, 50%란 말이야. 40%에서 70% 막 이래요. 지금 마이너스 40%, 70% 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왜? 70%, 80%씩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요. 고점에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이것도 몰빵으로 물리니까 마이너스 70%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이런 구간을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비중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맞았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걱정이냐고. 그런 걸 안 해놓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지. 자, 공매도는 증시의 부채를 줄여줍니다. 항상 그래요. 부동산이 제가 왜 위험하다 그러지, 항상? 부동산을 내가 계속 위험하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을? 부채가 많아서 그렇죠, 부채가. 가계부채가 이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샀으면 이게 어떻게 버블이겠어요. 계속 가겠지. 이 부채라는 게 많아지면 이 부채는 결국은 터진다는 거야, 결국은 터진다. 야, 그럼 보면, 이게 부채 보면, 2018년도 5월 3일, 5월달에 우린 풀비중 채웠는데, 야, 5월달에 신용부채가 사상 최대였어. 13조. 이제 14조 막 갈라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풀비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버블장이 오면 신용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